네, 여러분, 저는 수학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아직 기출 공부를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도 나름 기출문제집도 풀고 기출분석 인강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3, 4등급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걸 뚫지 못하는지, 그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번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수학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6월 모의고사에 4등급, 9월 모의고사 때 5등급, 그리고 수능날 3등급, 즉 평균 4등급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고정 1등급이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냐면, 이런 말이 많아요.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이 풀어야 되냐면, 저는요 하루에 모의고사를요 거의 2개씩 풀었습니다. 인강 있잖아요. 인강 완강도 3명의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다 탔어요. 하루에 수학을 10시간 이상씩 거의 매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이 3, 4등급의 벽에 부딪혀 있는 학생들은 나처럼 공부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수학에다가만, 다른 과목 공부 안 하고 수학에다가만 열심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인풋을 그냥 때려 부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루에 10시간씩 어경원처럼 공부하는 게 불가능해요. 국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하면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수학만 하면은 1등급이 안 되면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역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님이 12척의 배로 왜군 300척을 물리쳤잖아요. 자, 왜군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배가 300척이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될 거다.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될 거다. 문제 300문제 그냥 풀면 수학 잘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난 단 12문제만 풀더라도 문제풀이 방법에 전술과 전략을 짜가지고 300문제 푼 애들, 그냥 무지성으로 문제 푸는 친구들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서 12척의 배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수학자 조지 폴리악 교수님의 이 대표 저서인 How to Solve It,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자면, 전 세계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수학 교육의 고전책이고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전략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4단계를 제시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명언을 남기셨죠. 문제를 풀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멘트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완전 핵심이 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추론해야 될까? 이 책을 도대체 언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요즘에 수능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A, B 알아요? A, B가 모르니까 이 개형이 계속 바뀌는 거, 그걸 뭐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15번 문제를 보면 6월 모의고사 이 K값 몰라요. 3차 함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다. 어떻게 생각할까를 아는 게 굉장히 문제풀이 전략에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How to Solve It, 이 책의 요약 좀 해드릴게요. 자, 서문을 보면은 문제 해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고법 자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보편적인 사고의 원리까지도 추출할 수 있다.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유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4장으로 딱 깔끔하게 요약을 하자면, 1장에서는 문제 해결의 기본 4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이해해라.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죠. 내가 이런 조건과 구하는 것과 전략을 버무려서 해결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단계 반성. 이거는 피드백 과정. 이 4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휴리스틱의 도구들이라고 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직관적인 전략들이거든요. 뭐가 있냐면 유사한 문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뭐 기출에 이게 이런 거랑 어떠한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지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 뭐 합니까?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이게 2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3장에서 교사를 위한 조언이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방침대로 제 파이널 수업과 제 여름방학 라이브 특강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은 힌트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그리고 어떤 조건이 아직 안 쓰였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질문들은 힌트가 되어야지 정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답보다 생각의 흐름을 중시해라.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왜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런 흐름을 중요시하면서 해야 된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베이스로 수업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4장 수학적 사고의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수학은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답이 아니라 접근하는 과정과 문제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 내가 풀어내고야 말겠다는 이런 적극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의성은 수학의 본질이다. 단순 계산을 넘어서 추론, 발견, 확장이 핵심이다. 나 이거 지금 평가원이 말한 줄 알았어요. 평가원. 그러니까 지금 대박이에요. 이 교수님이 몇 수 앞을 내다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명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요약을 하자면 문제를 풀 때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 되짚어라.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생각에 도달했는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두 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문제풀이 전략이 없이 문제를 푸는 것과 이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전략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좀 쉬운 문제로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합시다.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다큐멘터리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유튜브지 우리가 뭐 다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니까 쉬운 5번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얘네 둘일 때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전략 없이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첫 장이 있네.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 A의 2 더하기 A의 3은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게 2분의 3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A의 1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R, 4분의 1R 제곱, 이 값이 2분의 3이에요. 그 양변에 4를 곱하면 R 더하기 R 제곱의 값은 6인 거고, R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R 플러스 3, R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R의 값은 2 이렇게 되겠죠. 왜? 모든 항이 양수니까. 그 다음에 내가 R의 값을 알았어요. 그리고 A의 1의 값을 알았으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을 계산할 수 있겠죠. AR의 5제곱, AR의 6제곱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전략 이걸 적용하지 않고 풀었을 때는 풀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보세요. 폴리아 교수님. 이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지웁시다. 문제를. 자, 첫 번째. 내가 이 문제에서 정확히 구해야 되는 게 뭔가. 자, 이거를 내가 체크를 했으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V 표시합니다. 나는 이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힌트들을 넘버링을 해라. 자, 첫 번째 조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A의 1은 4분의 1, 얘가 두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이게 2분의 3이래. 이게 지금 세 번째 조건이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넘버링을 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3번,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바라봤을 때 A의 6을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A의 7을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A의 6과 A의 7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합을 한 번에 구하면 좋아요. 근데 등비수열의 원리에 따라서 이 3번 이 조건에서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됩니까? 4번 곱하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문제 속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2분의 3 여기에다가 R의 4제곱을 곱하면 끝난다라는 요런 것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조건을 두 번째 식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면 공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쓰면 4분의 1R, 4분의 1R 제곱, 여기서부터 풀이가 같아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수인 조건도 써서 R의 값이 2임을 찾고 여기다가 넣어서 정답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새로 배운 개념이 뭔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반성 단계를 할 때에 여기서 이런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공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라는 이런 우리가 선택길에서 양수임을 채택하는데 이런 단서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풀이 전략에 맞게끔 해석을 한 방식이 이 두 번째 풀이입니다. 결국에 정답은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쉬운 문제니까. 근데 이게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문제풀이 전략을 가지고서 이 4개의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물론 하루에 수학을 10시간 이상씩 수학 공부만 그냥 문제풀이만 잔뜩 돌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 전략을 생각하면서 그 벽을 뚫어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 전략에 맞게 체크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원래 전략 없이 문제를 풀면 그냥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문제를 풀겠죠. 근데 읽어도 되는데, 자, 일단 체크합시다. 내가 이 문제에서 정확히 구해야 되는 게 뭔가를 체크하세요. 원, 오, 위의 점 P에 대하여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봐봐요. 일단 B랑 C는 여기 있어요. 근데 P는 원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P가 이 선분 BC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의 접선이 이 BC랑 평행한 이 순간에 여기에 지금 P가 있어야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높이가 가장 높아지면서 이 삼각형 PBC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렇게 이 길이를 내가 구하는 게 핵심이구나. 이거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번에서. 그 다음에 2번은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 조건 힌트를 체크를 하래요. 넘버링 하라고 했죠. 자, 삼각형 ABC에서 이거인 점 D를 잡으래요. 그럼 여기에다 여러분들 1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 문제풀이 읽고 요 정보 여기에서 2번 그리고 얘네들의 넓이의 B 이게 3번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7 이게 4번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 우리가 배웠던 거 뭐 있어요? 뭐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사인 법칙 쓸 수 있고 사인의 B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변의 길이의 B를 쓸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공부의 영역인 거지. 근데 어쨌든 됐고 문제풀이 전략을 썼냐 안 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에 맞게끔 했냐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 이 수학 점수를 높이려면 이 전략이 중요한데 그 전략이 바로 이거에 맞게끔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자료는 제 여름방학 라이브 특강인 기출분석반의 교환 중에 한 페이지입니다. 저는 모든 4점짜리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 옆에다가는 이 전략을 다 써놓을 거예요. 언급을 다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여름에 공부를 해야 역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 폴리아 교수의 문제풀이 이론에 맞춰서 제가 이 여름방학 기출반 수업과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제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4등급의 벽을 뚫고 1등급까지 가는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이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시는 점수 받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